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없다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법사위원장 네. 이게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라는 네. 소문이 있는 예, 예.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네. 의원님을 잠시 빼고 아, 네, 저희 셋이 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박주민 의원의 정치 생명이 네. 정말 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너무 좋은 캐릭터가 많아. 일단 거지갑도 얼마나 캐릭터죠. 원래 캐릭터는 약간 치근해 보여야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좀 이렇게 뭐 잘나 보이고 막 이렇게 젠치하는 캐릭터 얼마 못 가고 네. 이준석처럼. 네. 그리고 빠지지 않나. 빠지지 이거 않나. 하려고 지금 양념 뿌려줘야 되거든요. 좋았어요. 예. 네. 근데 우리 박주민 의원은 거지갑에 이어서 마이콜이라는 마이콜. 본인도 이걸 알아요. 부산 가서 노래 부르더만. 네, 네. 저기 라면 노래 부르시는 거 제가 네. 보고, 음. 이젠 즐기는 단계까지 왔다. 네. 즐기는 단계다. 네. 네, 박주민 의원은. 네. 네. 이 양반은 처음에 마이콜 이름 붙었을 때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가 딱 진짜. 예. 사실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도 음. 캐릭터화가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모 커뮤니티 들어가 봤더니 네. 이건 무장공비 아니냐. 맞으면 아플 것 같다. 네. 무술 잘하나요?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수염기는 거의 없다. 아니, 진짜로. 그러면서 그러네. 이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나 봐요. 예. M장이랑 이번에 강원도 가가지고 그 사진이 커뮤니티에 쫙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강 상류 타고 넘어온 무장공비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누나분들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 정도면 귀엽지 않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야. 누나 팬이 또 있으신가 봐. 항상 이렇게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좋은 거죠. 예, 나는- 왜 비웃으세요? 아니요. 내가 언제 비웃었어요? 아니, 우리 정도면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누나들이 좋아하면 그것도 칭찬입니다. 그럼요. 아니, 비웃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이제 뭐 튼실하게 생겼다, 뭐 네. 힘 좋게 생겼다. 그럼요. 굉장히 실질적인 칭찬이죠. 실존적인 칭찬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그리고 또 캐릭터가 사실 있었는데 네. 캐릭터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듣습니까? 아니면 진작에 머리를 자르지 그랬냐라고 평가를 듣습니까? 제가 그 머리를 네. 원래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뭐 아. 해라 하면은 제가 절대 안 하거든요. 자르라고 하면 안 자른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머리를 안 자르다가 네. 이게 좀 더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또 좋은 세상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한번 잘랐고 다시 이제 한 몇 달 길러야죠. 그래. 몇 달 기르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네. 다른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면 반영하거든요, 피드백을.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내가 머리 안 자른 건 내 자유인데 맞아요. 왜 이 그럼요. 자유를 막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받아야 되나.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저항입니다. 저항 정신. 이런 논리를 펴는 걸 보면 네. 확실히 이명박 지지자였던 게 맞다. 왜 갑자기 그게 어떻게 MB랑 연결되는 거죠? 그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결론만. 예. 아니 근데 참고로 댓글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확 잘라버리잖아.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두 분 출연하시는 이동형 TV에 초대 받기 직전에 네. 그래도 너무 좀 덥수룩하게 하고 가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다 싶었는데 네. 정말 너무 짧게 자른 거예요. 네. 확 쳐주세요 했더니 정말 시원하게 자르겠습니다 하고 옆을 다 밀어버리시더라고요. 제 약간 일병 때 이 정도 머리였고. 그랬어요? 그렇지. 보통 군인 머리죠. 군인 머리. 근데 보통 이거는 이제 이런 헤어스타일은 공직을 노릴 때 이런 헤어스타일을 많이 하거든요. 갑니까 이제? 요즘 밤에 잘 때도 전화기 쥐고 잔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리로 바꿔놓고. 네. 손에 정원 화상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한국 마사회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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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한국 마사회. 연봉 좋은 자리. 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학과다 보니까 동물복지. 네. 반려동물 사랑합니다. 제가 듣기로 마사회 말굽 가는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정말로 네. 한국 마사회가 공공기업 중에는 연봉 높기로 소문난 곳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가지고 고기 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인사 추천제에 이름 들어갔을 때 마사회 가고 싶다라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뭐 본인도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반응이 있었고. 이거 약간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식 마사회. 왜 그러세요? 근데 저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돈이 좋다. 연봉 많이 받는데 가겠다.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는 내 연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자유. 저 자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여러분. 많이 저도 추천해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 공직에 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 기준이 뭡니까? 일단 국민과 국가에 충직해야 된다. 역량이 돼야 된다. 네. 선공후사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근데 예. 이제 저는 일단 첫 번째 기준에서 정말 이거를 원한다. 이제 아, 얘기하는 순간 끝났고요. 예, 예. 자, 혹시 우리 두 분은 네. 네. 혹시 뭐 좋은 자리 추천받으면 누가 혹시 추천해준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 저는 네. 일단 방통위원장 밑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거 주실 거면 부르시고 예. 아니면 피곤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방통위원장 네. 정준희 교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 정재 교수님 더 높은 데 가셔야 돼요. 아니 이거 제가 네. 이제 없는 분이 그러니까 얘기 좀 꺼내 그렇지만 네. 사실은 오랜 기간 그 방통위원장을 음. 마음에 두고 계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잘 알죠. 거리에는 응원봉, 예. 판사에겐 판사봉, 예. 어디에는 무슨 봉. 그 네. 얘기를 진짜 한 5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아, 많이 이제 알려진 맞아요. 사실이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중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중론. 근데 이 자꾸 정준희 교수님 이름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실제 추천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지망생도 중요해요. 저도 저희 때들 프로 게이머 때 예. 뭐 2군도 있고 연습생도 네. 있고 한데 어떤 프로 지망생 이것도 나중에 타이틀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동네에서 주름 네. 잡죠. 방통위원장 지망생으로 계속 나오는 그렇죠. 얘기죠. 30년을 그렇게 하면 이제 지망생으로? 브랜딩이 돼. 그러면 누군가는 방통위원장 한 줄 알아요. 좋은 생각이다. 영향력도 있고 30년이면 최지문 교수님 이제 90살쯤 되실 텐데. 전설로 남는 거예요. 예. 레전드. 갑자기 이게 불현듯 떠올랐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과거의 이름이 됐지만 네. 그 장기표 의원이라고 아, 예. 장기표 아, 예. 굉장히 끊임없는 도전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호소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유사하다고 보고 저도 끊임없이 어떤 자리를 30년 동안 이름을 붙이고 다면 그 직에 걸맞는 대우를 또 여러분들 또 해주실 수 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황희도 이사님 어디 한번 저희 추천을 아니. 안 되나요? 저는 네. 그 뭐라 해야 되죠? 저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 뭐 어디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밖에서 지금 싸우는 거, 거점 마련하는 거, 네. 예, 이런 사이버 전사들 대응할 수 있는 거, 예. 그 역량 강화하는 데 관심 많습니다. 국정원 블랙 괜찮은데요? 국정원 아니. 블랙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블랙이라고 아니, 하기엔 거기는- 그리고 네. 네. 예, 제가 너무 그리고 해놓은 블랙 말이 이미지가 많아서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화이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블랙 그렇죠. 아니에요. 블랙 안 예, 되고요. 예, 예. 저는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예. 더 많은 이제 혼인과 예.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뭐 짝짓기 부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가요? 그럼 거기 누가? 희도요. 출산 장려부. 예. 출산 장려청. 출산 장려청. 출산 장려청. 네. 출산 장려청장. 맞네. 그런 거. 예. 아니 근데 이제 네. 진짜 재미 삼아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저희가 장난스럽게 방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장난스러웠어요. 아니 이건 너무 장난스러워. 아니야.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제 우리 또 풍자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태학의 민족이라 가지고 네. 뭐 아이유 문체부 장관, 김어준 방통위원장 네. 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박영식 그 마사회 얘기에 있어서 이건 누가 썼는지 알겠다. 누가 돌리는지 알겠다 내가 이거. 그런 거 밖을 돌리지 마세요 좀. 자, 여러분 다 삽질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네. 이준석 여가부 장관 뭐 이런 게 지금 다 웃자고 하고 뭐 조롱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그런 것마저도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인사가 내각의 주요 인사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뭐 뜻깊은 일일 수 있겠고 검증은 또 정부의 아, 그럼요. 책임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많이들 네. 오해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뭐 또 인기 영합주의로 가게 된다, 뭐 인기 투표처럼 에이. 되게 이게 무슨 슈퍼스타 K가 아니고요. 표 많이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정부에서 검증해보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예. 확인해보겠다는 얘기지. 오해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 예. 네. 저 그 두 분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그 제메이햄한테 전화 왔습니까? 이게 제 주변에는 전화 받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저는 안 왔고. 그러셨군요. 네,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그, 이사님. 저도 따로 전화는 안 받았고. 문자는 받으셨군요. 아니야. 뭐야? 뭐 아니, 받은 것처럼. 아니 받은 게 메신저 아니라 받았다. 받은 게 아니라. 페북 받았다. 그게 아니라. SNS 받았다. 텔레그램. 아니. DM. 아니 그게
원래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달라졌는데 예, 예. 상황도. 저는 그래서 전혀. 아,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고 네, 받은 바도 모처에서 없고. 만난 적은 있다. 아니야. 아, 그래요? 아, 그건 아니구나. 만난 적도 없으면 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도영 네. 작가님도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잖아요. 네. 근데 뭐 연락 없다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어쨌든 행정부의 수장 자리에 가고 나서는 뭔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인연 중에 이제 조심스럽게 좀 더 연락을 취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연락은 했는데 네. 그걸 대외적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런가 본데요? 아니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아, 예, 누군가 그런 있군요. 분들이 꽤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감사 인사 정도 하고 아. 근데 이제 뭐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도 많을 거고 네. 이상한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서로를 위해서 굳이 네. 발표는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예. 이건 뭐 제가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추측입니다만 네네네. 네. 뭐 아무튼 그리고 이 자체로 꼬투리 엄청 잡을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인 의미로 연락을 하셨다 해도 네. 마치 이제 뭐 또 이상한 식으로 또 그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설령 받은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황희두 이사님의 어떤 이런 조심성 그리고 또 배려 깊게 대통령을 생각해주는 이 마음이 대통령 가까웠던 모든 지인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있어요. 다 거의 다. 있죠. 예. 예. 몇 그러니까- 명만 빼고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거기서 빠지는 몇 명은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광팔고 약판다고 그러니까 연락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이제 방송에서 네. 야 나 연락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아까 이제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이게 또 이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라서 특히나 유튜버들한테 전화하는 거 조심하세요. 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와 어떤 예전 윤석열 정부와의 연관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나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그걸 막 칠렐레 팔렐레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 곤란하다.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 가까웠던 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아우 전혀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것마저도 존중해주고 배려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차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날카로웠어요.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 오,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 오, 저는 엄청나게 감탄했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성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막 언론에서 뭐 이대남 이대녀 해가지고 자꾸 구분짓다 보니까 민주당이 마치 뭐 20대 남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버린 정당처럼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국무회의에서 여가부 차관한테 야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네, 네. 이제 관련된 이제 논의로 빠져나갈 텐데 앞으로 야 요거는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사에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팬코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아마 희주청도 가서 봤을 텐데 네. 가서 보면은 제일 이제 추천수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무슨 속셈이지? 라는 댓글이 추천수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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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나온다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소위 이제 팬코남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찍지도 않았고 네. 오히려 엄청나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네. 방해 공작을 폈는데 챙겨준다고? 맞아요. 속셈이 뭐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네들 속이 시커머니까 상대방 속도 시커멀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들은 보여요. 그리고 항상 나타나는 그 팬코의 현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이준석 말투인데? 그러니까 나도 네. 나도 맨날 이거 나와갖고 말하고 나서 아씨 큰일나네. 아,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런 거 그건 이거죠. 그건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제가 제 입에서 이준석 말투가 나올 때마다 제 입을 한 대씩 치거든요. 앞니가 흔들거려요. 네.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아 어쨌든 예.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못한 걸 네네네. 이재명이 일주일도 안 돼서 하네?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 가족부. 그러니까 사실상 여가부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윤석열은 어때요? 대선 전에 여가부 폐지라고 해놓고. 페북에 떨렁 5글자 올려놓고 모른 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또 신기한 게 이준석과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이제 윤석열은 막 욕해요. 예. 저 윤 XX는 저 지키지도 않은 뒤통수만 쳤는데 그래도 윤 XX보다는 낫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재밌다. 네. 재밌네. 네. 재밌어지겠어.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분위기 전달 받았는데, 비서가 있으신가요? 야, 대단하신데. 야, 이게, 전달- 이런 거 못 당하겠다. 저 이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 근데, 왜냐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 지난주에 방송 돌려봤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뭔가 자꾸 네. 희두 이사님한테 네. 이런 어떤 단서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혹시 팀버튼의 가위손이라는 영화 봤어요? 봤죠. 손에 가위 달려 있잖아요. 네. 걔는 쓰다듬을라 그래도 상대방은 중상을 입는 저도 거거든요. 리스펙을 전한 거예요. 예. 대단하다. 하지만 찌르면서 했죠. 대단하십니다. 아니, 푹 찌르면서. 비서가 있겠습니까? 예. 비서는 없습니다만, 이제 카톡으로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봤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이제 오늘 놀란 게,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불타고 있죠. 2,900선을 제가 보니까 이게 정확한 기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11개월? 3년 5개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뚫었어요. 뚫었어요. 야, 근데 뚫렸다.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반짝 그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서 올라가는 장애 반등이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를 더 앞으로 견인해 갈 거라는 외인과 기관의 어떤 기대감이 완전히 개인들까지 모아서 네. 시장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상당히 길게 갈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건 예. 그 김용남 의원이 맨날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은 이만큼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 못지않게 리스크가 더 커서 시장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던 것이다. 네. 김용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리스크는 확실하게 없애버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주가 조작 네. 이런 거 시도하면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필요하죠. 예. 추가로 환수까지 하겠다. 이익금 같은 것도 몽땅 환수하겠다. 라고 하니까 와 그러면 확실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횡행하던 것들이 적폐들이 많이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막 달리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펜코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펜코 얘기해서 아니 근데 그 사이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국장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네. 막 동공지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여가부 장관한테 남성을 위한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과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쟁이들은 실제로 이제 이제 펜코 정치 시사 갤러리에 가 있는 애들은 실제로 돈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저 인포나 모아가지고 도박이나 하는 거지 뭐. 네. 근데 실제로 F1 코리아 다른 갤러리에 있는 애들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네. 어쨌든 내가 돈 벌게 해주는데 그것만 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천재명이다, 신재명이다, 네. 아예 DC 주식갤 이런 데는 코스피 갤러리. 네, 코스피 갤러리는 대재명, 아예 이렇게 가짜명. 대재명, 가짜명 대재명, 막 뒤에 이제 이렇게 후광 같은 거 맞아요. 넣은 사진 같은 거 걸어놨더라고요. 네. 진짜 웃겨요. 웃겨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러면 마사에 못 가요. 네? 이게 어떻게 웃깁니까? 아직 야. 간절함이 없네. 네. 심리전에 대갑니다. 예. 오랜 기간 이제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심리전보다는 사냥개 같아요. 물어뜯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왜냐면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오해하고 댓글 다실까봐 좋습니다. 해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네. 이상한 분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오해 댓글을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다는 오해를 내가 당해보니까 옆에서 짚어주니까. 일부러 악역을 맡은 거예요. 그 웃기다는 얘기는 주식 갤러리가 웃기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몇 주 전 대선 기간의 댓글만 보더라도
글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막 악성 비판, 그치. 조롱 이런 게 많은데 야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 친구들도 막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2천만 원 복구했습니다. 1000제명 감사합니다. 신제명, 갓제명, 온리제명 믿습니다. 5천 가주세요. 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역시 행정의 대가는 네. 그 이런 기대를 받고 있구나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여유와 배려는 계좌에서 나온단 말이 있어요. 중요한 네. 말씀. 여유와 배려는 계좌에서 나온다. 또 써먹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사용하시고요. 네. 여기 봐봐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거 쓰고 다니세요. 뭐야? 마사회 곧 하실 겁니다. 아이고, 예. 설마 마사회 지금 보내주세요. 약간 청비남을 강조하는 건가? 아이고. 사실 요즘 이거 트렌드 아닌데. 나 이게 벌어졌어, 이게. 다 뜯겨가지고, 이게. 아까 방송 전에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손톱으로 막 뜯고 있던데. 예, 아이, 참. 아니, 예,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핵심은 사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 그 본인들이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거를 지금 이 대재명 대통령께서 깨주시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윤 어게인 이런 걸 외쳤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작이다. 누가 또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 좀 화제되던데. 조작이다. 조작으로 이거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윤석열 지지하지만 저런 인간하고 같은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또 팔린다고.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현실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쵸. 그 윤 어게인 집단에 소속돼 있던 뭐 이제 유명 유튜버,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제 이런 인사들이 아니 트럼프하고 이재명은 통화를 하지 않았을 거다. 조작일 거다라든지 G7에 이재명이 간다고 이거는 가짜 뉴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막 본인 포스팅을 해버려요. 네.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인지의 문제고 네. 본인이 이제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 유니버스 세계관이 네. 저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요. 어. 이제는 뉴스가 나와도 이게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바이든하고 통화할 때 윤석열이야말로 그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진 나왔거든요. 국가 정상관이 누가 핸드폰으로 통화합니까? 저는 그 사진이 더 조작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네. 의심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보안 전화를 써야죠. 보안 전화는 네. 선이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바이든 윤석열 통화하면서 윤석열이 계속 핸드폰 얼굴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컴퓨터 막 일하고 있는 윤석열 해서 기사 나올 때 보면 네. 빈화면이요. 비나면 네. 종이도 아무것도 인쇄 안 아니 종이도 돼. 아무것도 인쇄 안 돼 있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그 주식 관련,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과 해외에서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우려와 문제 의식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을 제 기억으로는 슈카 씨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서부지법 폭동 때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그 슈카 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 슈카 씨가 윤석열 당시 그 대통령 씨한테 그 질문을 던졌던 게 아마 집권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슈카에 대한 그런 게 없었을 때였는데 그 질문의 답을 윤석열이 하는데 뭐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준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제가 뭘 먹어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이 코리아를 오면 이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었거든요. 키워드만 어디서 기회가 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물었는데 법인세를 줄여준다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바보구나. 아무것도 몰라야겠네 진짜.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펜코 그 준천지들 말고 물론 그 안에서도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게 배급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배급 이꼬르 배당이었구나 큰 그림이었구나 그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거랑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을 이용하자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그 코스피 갤러리에도 거의 수칙으로 지금 딱 나와 있는 게 그 미장 말고 이제 국장을 이용하자는 식으로 그만큼 지금 이거 엄청 퍼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원래 선진국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기 이제 자산을 한 5대 3대 2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5 정도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3 정도는 주식 투자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개인의 투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은 되겠죠. 근데 필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 배당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갖고 있어봐야 배당금이 개코도 안 나와. 그치. 내가 무슨 개미 투자자처럼 계속 막
매매하고 네. 매수하고 네. 이래갖고 내가 수익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 주식시장이라 이런 게 아니거든. 네, 투자해놓고 이제 배당받는 경우 중에 네. 배당금이 훨씬 더 뭐랄까 투자자들에게는 뭐 쏠쏠한 경우가 해외 사례가 더 많죠. 네. 아주 좋은 사례가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있죠. 포레스트 컴퍼니. 포레스트 검프가 그러잖아요. 원래 그 새우잡이 배 타다가 네네네. 배가 이제 만선이 돼서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같이 배 타던 선장님이 네. 포레스트 검프가 그래요. 그 선장님이 제 돈까지 맡아가서 무슨 과일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열어보니까 애플 컴퓨터 그게 나와요. 아. 그러면서 선장님이 이제 저한테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애플 주식을 사면 사는 거지. 그렇다고 돈 걱정을 안 할 이유는 뭐야? 묵혀놓으면 그렇지. 묵은지처럼 묵혀놓으면. 근데 알고 보면 거기서 배당금이 계속 나왔던 거야. 야. 거액을 투자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시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식 시장을. 예. 네. 아 지금 저희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훌륭하신 제작진분께서 네. 이 코스피 갤러리의 딱 전면에 클릭하고 들어가자 가장 상단에 떠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네. 제 1원칙 이재명 각하는 신이다. 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 이제 가스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애플을 사놓고 묵혀놓으면 네. 배당을 받아서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코스피 갤러리에 계신 분들, 야. 네. 템코에 계신 분들, 심지어 제가 오늘 일베도 가봤거든요. 네. 일베도 상당한 수의 그 유저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배당이 이런 거였어. 청년 배당이 이런 거였어. 그렇지. 우리가 오해했어. 그치. 네, 우리 신재명이 가재명이 우리에게 배당을 주신다는 게 주식 배당이었구나. 야, 참 새로운 시대를 사는 기분입니다. 너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도 몰랐고. 맞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정말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유튜브 컨텐츠에서 이제 뭔가 이슈가 쭉 빠지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과거 정권 비판적인 컨텐츠를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할 얘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맞아요. 자, 이제 3특검법 나왔죠. 네. 이제 올해 내내 우리는 이 얘기만 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네. 야. 이게 1, 2년 걸리는 문제고 네. 기소까지 해가지고 처벌받는 데는 최장 2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앞으로 이제 유튜버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올해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그쵸.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 안에 수사는 끝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쵸. 내년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수사는 끝내야 돼서 뉴스가 정말 물밀듯이 쏟아질 겁니다. 그쵸. 예. 아마 박용식 앵커를 찾는 곳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우. 마사회에선 찾지 않겠죠. 하지만 그 대체할 정도의 어떤.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이 말처럼 달리면 돼요. 야. 아, 정말. 내가 말이 됐어. 네, 내가 말이 돼서. 몸이 야. 10개라도 모자르게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겸손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아,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또 이게 뭐 이렇게 이거 설문을 하고 있는데 네. 투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왜 웃으신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제작진 분들이 이거 해서 고생해서 했는데 왜? 왜 웃을 때마다 왜 웃냐고 물어봐. 궁금했어. 투표 내용이 너무 네. 좀 그 마음이 귀여워서 네, 마음이 또 이제 측은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예, 갈 때 가시더라도 좋아요 누르고 가실 거죠? 남천동을 갈 때 가시더라도 저희는 그냥 나중에 VOD 봐주실 거죠? 이제 이런 우리 제작진 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벼랑 끝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카메라 사각에는 지금 네. 간이 침대 같은 게 막 널려져 있습니다. 와 진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네. 식을 여기서 하나. 예. 네, 진짜. 네. 그리고 저희 이거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뭐 인선 얘기도 앞에서 했고 했으니까 물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사 추천을 받아서 누군가를 대통령께서 지명하면 뭐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원칙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를 원했다라 그래요. 1000만 탈모인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호소를 하고 각자의 민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이거 보고 나니까 그러네 대통령이 딱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도 해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 관련된 얘기였습니다만은 대박이었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이 기억 안 나는데 딱 질문을 듣고 나서 그게 뭐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시행령 아닌가요? 그 지금 즉시 가능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시는 거 보고 야 지금 되면 지금 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게 되게 좀 이건 꼭 한번 보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현장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그 과장이라는 분도 되게 이 준비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뭐를 해드리면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당황을 해요. 근데 네. 이 당황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몰라서라기보다는 예. 뭐 약간 긴장한 것도 있을 거고 긴장되죠. 그리고 사실 내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나 예. 뭐 이런 고민도 아마 했을 겁니다. 예.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티키타카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이제 거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견주어봐도 예. 오히려 더 앞서간 고민들 했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영상 주위에 엄청 보내고 있는데 예. 보고 나면은 왜 현장에 있는 분들 특히 그 참모들이 식은땀을 흘린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그 예전에 지지난 그러니까 이전 대선 때 예. 그 게임 유튜브 그 출연 준비하러 이렇게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쭉 자리를 가졌는데 진짜 식은땀 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거 관심 가져오고 막 목소리 내온 분야인데도 네. 이 게임 쪽을 막 엄청 디테일하게 아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핵심을 잘 잡으세요. 그래서 뭔가 딱 질문을 던지시는 게 네. 이게 사실 그 여타 정치인들과의 어떤 차별점 윤석열하고 비교한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다른 정치인들도 사실 이런 걸 보고 배운 정치인들이 왜 욕심을 내는가도 알겠더라고요. 막 일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절로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각 분야마다 두 분의 전문 영역이 있고 저도 전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어떠한 특정 분야에 깊숙하게 전문가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오늘같이 뭐 간담회를 가거나 전문가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전문가처럼 이해는 못해도 핵심을 듣고 나서 인지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역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어쨌든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난 그런 거는 되게 놀랐어요. 네. 확실히 야생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네. 이게 우리가 뭔가 계산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벌판에서 행정가로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실적을 내지 못하면 네. 주변에서 정말 미친 개처럼 물어뜯는 인간들밖에 없던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 그런지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로 어떻게 가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 네. 다만 이제 밑에 사람도 죽어나겠지만 어차피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아니 공직이니까. 공직이니까. 국민을 위한 거니까. 영광이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두 그 강유정 대변인과 강훈식 부총장의 표정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쉽지 않다. 정말 진짜 이게 정말 제가 힘들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님 여기 다크서클이 이제 안타까울 정도고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사진을 가만 보면 꼭 그런 것만 그 커뮤니티가 공유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원래 살짝 이렇게 앙담은 입이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잡혀요. 그리고 약간 초점 잃은 눈 있잖아요. 그런 거 잡힐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제가 대장 내시경하고 프로포폴기 덜 풀렸을 때 헛소리 할 때 약간 그런 표정이거든요. 네. 아니 그거 있거든요. 방송을 굉장히 최장 시간 오래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정말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모아도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뭔가를 바라보는 초점은 사라지고 정말 훌륭하게 정말 그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도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밥 먹으면서 4시간 회의에 야 이거 힘들거든요. 힘들죠. 체력전이에요. 아니 그것도 하고 심지어 중간에 짬내가지고 직원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다시 뭐 중국 저기랑 통화하고 다시 와서 또 회의하고 이게 끝나고 기자들하고 티타임도 하고. 와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로 진짜 버티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그동안에 엄청난 그 역경들을 버티게 해준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 자리만 앉아 있다가 나오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왜냐면 특히 장관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실제로 실무자들 한 거 그냥 대충 갖고 페이퍼 와가지고 현장에서 막 읽어봐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그때 그 지지난 정부 때 막 청년 정책 조정위원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플랫폼 문제 이게 지금도 사실 수면 위로 안 드러나 있는데 맨날 뭐 이대남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막 사방에서 5만 가지 얘기를 다 보는데 커뮤니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인터넷 방송 문화를 다 빼놓고 얘기하니까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그거 진짜 거기 막 엑셀 방송 지금도 이제 논란 가끔 되고 막 돈 세탁 문제라든지 막 검은 손이라든지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유행한 문화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빼놓고 이준석 현상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무슨 하버드라 그런 거 아니야? 맥락을 못 잡는 거죠. 맥락을 못 잡아. 뭐 그러니까 날카롭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다 장관들도 같이 오는 회의였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전 처음에 모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실무자들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 쪽에서 그럼 신경을 써야 되냐? 뭐 각 부처 장관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진아웃제는 해야 된다 최소한. 구글 삼진아웃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사면이라는 시즌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혐오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논란이 되고 정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운영진이 그냥 뭐 8.15 대사면 이런 것처럼 풀어줘요. 아, 다 풀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핵심 인사들, 큰 손들, 큰 손들.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정지돼 있으면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아, 그러네. 수수료 먹어야 되니까. 그쵸. 수수료 많이 떼거든. 발품 엄청 받으면 막 수수료에 트래픽 몰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벌써 지금 2019년, 20년 막 그쯤이었으니까 그것도 한 5년 됐죠. 근데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방송 하고 있어요. 맞아요. 더 노골적이고 혐오, 조롱, 선정성 방송을 물론 선정적인 건 전 좋아합니다만 그것도 아프리카를 보면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소비하고 그리고 여기야말로 정말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예쁜 뭐 BJ가 한 명 있다라고 쳐요. 그럼 이제 막 별풍선 얼마를 쏘면 그 사람 이름 한번 읽어주고 미소 한번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이들 교육이 좋을 리도 없고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좋을 리는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희도가 말한 대로 삼진 아웃제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프리카 TV 전체의 존망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막 매년 어워즈도 열어가지고 막 상도 하고 하더라고요. 상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규제를 걸 때가 왔다. 근데 그런 얘기를 뭐 가령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담당 주무장관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같은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적어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 측면에서 자신이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종이 한 장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포인트를 짚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지금 그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거 혹시 뭐 장관 얘기해보세요 하면 식은땀 나는 거죠. 그런 거 몇 번 반복된 게 꼭 내 부처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그런 모습 한 번만 보면 오늘도 이렇게 받고 그럼 이제 긴장을 하고 들어오고 그럼 각자가 더 이제 열심히 이 사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이 전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내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지금 이제 국무회의 자체가 완벽하게 이재명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특검법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뭐 이진숙이라든지 뭐 저기 뭐야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이주호 저기 총리 권한 대행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특검법 제고해달라고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이진숙은 정치 보복가 어쩌고 뭐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본인이 뭐 나이스하게 쳐내거나 참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 고위 공무원이든 하위직 공무원이든 이게 다루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쳐버리더라고. 그 아까 그 특검법 반대하는 사람들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마음 같았으면 내가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5년 내내 조지고 싶지. 그렇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해드려? 아니면 특검으로 기한 잡아놓고 할까? 그러니까 특검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논리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상권 분립이고 입법부가 이렇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막으면 또 본인들이 맨날 주장하는 거랑 충돌한단 말이에요. 상권 분립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죠. 그런 모순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뒤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특검위가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혹시 다루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얘기 제가 많이 하다 왔는데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왔는데
야, 저는 오늘 좀 놀랐습니다. 제가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비판을 한 경우는 많았어요. 근데, 진행자 어떤 개인을 두고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오프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놀라서 오늘도 소리 지르다 왔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KHJ입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특검, 그러니까 이제 요약할게요. 앞에 대목은 특검 중요합니다 했다가 그런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했어. 특검 추천에 야당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 등등이 입법 독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 경제 그리고 국민 통합. 뭔 소리야? 지금 민생 경제랑 국민 통합 외치는 사람들은요. 내란 세력이라고 보시면 이거 국민의힘 논리예요. 네, 국힘 논리예요, 이거. 이거 국민의힘 논리야. 정확하게 그래요. 특검도 중요하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 나빠요, 어찌 보면. 왜냐면 우리가 TV조선하고 굳이 뭐 CBS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만적으로 중립을 취하는 게 전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아니, 나 진짜 이해 안 되네. 아니, 이분은 그냥 어디 저기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이런 자리 가셔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저는 이거는 대선 이후에는 안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 이거는 딱 보고 너무 분노스러워가지고 아니 특검 추천에 야당을 배제하는 그럼 누굴 시켜줘요? 국민의힘이 추천해? 권성동이 추천해? 아니 뭐 개혁신당이 추천할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와, 나 이거는 그놈의 뭐 양당 합의 또 가져오는 거야? 이거는 아니, 민주주의를 뭘로 보는 거야? 합의가 안 될 땐 다수결이잖아, 표결이고.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우리가? 아니 그리고 이게 왜 지금에 이르러서 3특검이 통과됐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거부권 40번을 넘게 썼다고요. 40번, 40번.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거 다 누가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겁니까? 윤석열 때문이기도 있지만 국민의힘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쵸. 근데 지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 등이 입법 독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정쟁이요? 정쟁? 정쟁? 사실상 근데 국힘이 정쟁을 하고 싶어도 정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야, 나 진짜 오늘 이거 너무 화가 났던 거야. 이거 좀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죠. 이분은 너무 갈수록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래도 약간 예전에는 약간 눈치는 이야기라도 있었거든요.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나는 약간 중도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깜찍함이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뭐 대놓고 그래 그냥. 이거는 선 넘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김현정 앵커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가지고 언급을 한 거고. 그리고 김현정 앵커님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내란 종식이에요. 그럼요. 내란 종식을 하고 나서야 국민 통합, 민생 경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지금 좋아요. 그렇죠. 자, 어디 흰색 이거예요, 이거. 아, 저거야, 저거? 난 계속 걔인 줄 알았어. 제가 아까부터 나랑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 저 새끼 얼굴 차별하나 보게. 자, 그래서 저희 우리 정치 야시장 피셜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 자, 특검 추천에 야당이 없다. 아니죠. 아니죠. 조국혁신당. 아니죠. 조국혁신당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고요. 자, 국민통합. 아니죠. 권오을 위원장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장 보훈부 장관에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또 경북 TK 쪽 인사와의 통합, 동사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쟁? 확실히 개그는 기세야. 기세로 기세. 밀어버리잖아 지금. 기세였나요? 기세 좋았어요. 그랬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야,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았어요. 말 그 자체가 됐죠. 한국 마사에 갈 수 있게. 아니요,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달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적통화가 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한국 마세이 정도는 되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중도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그 가랑비웃졌듯이 내용들을 섞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청 그 분노했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니까 그 에너지가 좀 많이 다른데 좀 써도 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다수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긴 뭐 중립적인 방송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이 오프닝은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남겨놓고 과연 이게 그 올바른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요 얘기를 했다 보니까 저희 전문 분야 이제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저희 정치화 시장은 everyday we are concentrating 이준석 제명 청원 예,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몇 만이죠 지금? 54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한때 말이죠. 10명의 관객수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40만은 10명이 먼저 뚫었어요. 40만 관객을 먼저 뚫었는데 이준석 제명청원은 이게 영화 관객 동원과는 이게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야. 영화 관객 수는 사형 시간에만 늘어나잖아. 하지만 제명청원은 24시간 늘어나잖아. 그렇죠. 새벽에도 하고 계시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명청원이 결국 10명을 완전히 제꼈다. 10명 패배예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청원과는 다르게 중복 청원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들어가다 보면은 간편 인증하고 할 때 조금 귀찮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귀찮아요. 하지만 그 귀찮음을 뚫고 현재 54만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오늘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의 추세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250만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근데 이제 정치적인 청원이기 때문에 뒤로 가서 힘이 빠지면서 200만 언더가 되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150만을 넘어가는 지금 청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250만에서 200만에서 150만은 가면 아니 제 얘기는 왜 그러세요? 우리 패밀리잖아. 100만이 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인데 세 자리냐 아니냐. 근데 작년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탄핵 청원 1등이 144만짜리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50만만 넘어도 이준석이 1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만이 미니멈이에요. 의미 있죠. 이 정도면 한국 정치계 명량이에요. 명량. 흥행 1위를 뚫을 수 있다. 흥행 1위. 야. 자, 1등이 명량인가요? 1등이 명량이에요. 2등이 극한 직업인가요? 2등이 아니 극한 직업 아니고요. 2등이 다른 영화인데 저 까먹었어요. 어쨌든. 어쨌든. 와. 극한 제명이 되시길. 그래서 아주 명량하게 제명될 수도 있겠죠. 저희 끝날 때쯤에 정확한 숫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우원식 국회의장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고 요거 이제 MBC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직까지도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16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13일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어쨌든 인선이 이루어지면 선출이 이루어지면 요거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사를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벼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사실 이 자체를 이제 뭐 벼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이 내란 국면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거 보면서도 특히 우원식 의장님도 담을 넘어가신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더 이준석이라는 인간을 보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큰일 난 게 있습니다. 일단 자기는 YS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이미 인터넷에서 보면 그 YS가 다른 YS잖아요. 용석. 그래서 그 용석 모델로 가는 거다. 그럼 나중에 이제 최고가 어떻게 될지는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와의 또 연관성도 많잖아요. 뭐 자기 유성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시간상 말씀 못 드렸는데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개관이 폐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이슈인데 기도가 큰일 했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 뭐 당의 또 그 전문가들 같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 이슈 때문에 팬코가 또 갈라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코스피 때문에도 흔들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국가 사전 검열 문제가 핵심이에요. 왜 유독 게임에만 차별적으로 검열을 하고 불합리한 규제하냐? 그 국가가 나서서 사전 검열하는 게 말이 되냐? 오징어 게임이 그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진짜 게임이었으면 이게 차단당했다. 요 사례인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도 사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 수위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이제
거의 뭐 청부를 걸어버렸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치타산이 안 맞거든요. 네. 계속하세요. 네, 중요한 네, 영업평론가. 중요한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 반감들이 엄청 있었는데 이걸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한 거죠. 개관이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또 뭐 폐지가 되면은 여가부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뭔 소리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뭐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뭐 그 조항 때문에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그런 후속 조치까지 저희는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차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끝까지 챙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반응이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냐면 개관일을 재평가해야 된대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가부 폐지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윤석열이 한다, 이준석이 한다고 막 환호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가부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야 근데 여가부 꼭 없애야 돼? 이거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한부모 가정이나 막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한대 이런 식으로. 토론 때 그 핵융합 같은 거구나. 이재명이 핵융합 얘기할 때 와. 그렇죠. 그거 준석이가 얘기한 건데. 뭐. 이준석이었으면 생각이 있었겠지 뭐. 이런 딱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개관일을 재평가하자 그러면서 이거 오히려 안 된다. 그러면은 개혁을 해내도 이게 마치 별게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 이런 여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하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김을 다 빼놓으면 엄청난 저항을 뚫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게 되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어디 장난질이야. 바로 손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모가지 날아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의 성과가 안 되니까 계속 저항하는 사람들과 야 이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왜 우리 게이민들의 얘기를 듣겠어? 이거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가 나뉘고 있다. 일단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정신 차린 애들이 좀 있네.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또 젊은 남성 뭐 게이민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뭐 게임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 다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특위 그 위원장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또 그 재평가하지 하는 사람들이 야 황희도 유튜버 따위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게임 특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취저 공약 9개 중에 하나로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까지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저들이 저렇게 발악하냐? 다시 돌아와서 이준석 씨 입장에선 그나마 이걸 잡고 싶었는데 이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마지막 이미지 챙길 기회였는데 그 민주당에서 선수를 쳐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제 입장에서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뭐 의원이잖아요. 저는 의원도 아닙니다. 근데 과연 누가 그럼 진짜 게이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준석 의원은 낙선 복구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고 나서 동탄 지역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막 동탄 포스팅 올리고 지금 뭐 개관이 문제도 비슷한 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보듬고 세대를 보듬으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집토끼 쓰다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장 본인 앞에 놓여 있는 건 이 제명권이다. 근데 웃긴 게 지금 맘카페 갈라치기도 하고 있던데요. 왜요? 뭐 맘카페 리스크라 그러면서 뭐지? 뭐 사실 자기가 동탄에서 지금 맘카페 그 여론이 안 좋잖아요. 지난 총선 때 본인이 그걸로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침투해서.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여론 안 좋아지니까 뭐 맘카페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갈라치려고 하고. 원래 이준석은 항상 갈라칠 대상을 찾아서 눈을 번뜩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얘네를 갈라쳐가지고 한쪽을 악마화시키면 나머지 더 많은 수가 내 지지자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언제나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예전에 한번 성신여대도 가가지고 거기 성신여대가 맞나? 거기 여학생회가 막 그 학교 동덕여대 가지고 거기서도 막 나불나불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 접었거든요. 아마 맘카페 건도 생각보다 반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접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수가 보이거나 뻔히 아니면 딱히 공감대를 그러니까 갈라쳤을 때 어떤 특정 진영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불러 일으켜져야 그것도 이제 통하는 건데 워낙에 이제 어쨌든 수를 좀 읽혀버려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 강찬호 논설위원이라고 이분도 사실은 제 기준에 좀 재밌는 분인데 재밌다는 얘기예요. 강찬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그러니까 이준석 제명권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일단은 뭐 본인 안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혹시 분위기는 실제 어떤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준석이 일단 말하는 거니까 아무 근거가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되게 네. 중요한. 이준석은 원래 근거 갖추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지.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 뭐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없겠어? 없다고. 없어요. 네. 이준석 씨 없어요. 당신하고 없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나는 국힘에도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에만 있어요. 네. 아마 참고로 있겠지. 하나 말씀드리면 네. 개혁신당 안에서도 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진짜요? 대선 때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막 듣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안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열받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준석 씨가 과연 정치를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명 청원이 돼서 이제 나중에 제명으로까지 이어지면 그럼 그 이후에 과연 개혁신당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은 드디어 진짜 그 돌덩어리를 제거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장 천하람 의원이 그 이준석 의원을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요? 아니 그 찍힌 사진이 하나 있는데 뺐다 그랬어요. 진짜요? 오. 혹시 조폭 영화 좋아해요, 이준석 씨? 조폭 영화에서 주인공을 제끼는 게 항상 누구든가요? 2인자. 뒤에서 들어오는 칼을 못 막습니다. 인자. 네. 잘 보세요. 천하람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아직까지 당신 옆에 붙어 있는 걸까요? 천하람은 알고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겠지. 그리고 당신 따라다니면서 뭐 배웠을까요? 많이 배웠겠지. 모든 통화는 녹취해야 된다. 모든 건 증명사실 남겨야 된다. 배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또 홍매와 동기가 돼버린 것 같아서 맞아. 약간 좀 지금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안심하고 있거든요. 야, 나랑 같이 홍매하시던 애야. 그래. 그럴까요? 나라고 듣는 얘기 없겠습니까? 지금 근데 참고로 네네네. 천하람 그 의원이 지금 이준석 씨한테 이런 식으로 그 계속 묶여 있는 게 전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준석이 fem코 안에서 이낙연 씨랑 막 류호정 씨랑 다 합칠 때 난리 나니까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센 척하고 맨날 이런 센 척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천하람 씨의 민심이 좀 돌아섰었어요 그때. 맞아요. 천하람은 그래도 자강론파다. 맞아. 개혁신당 따로 가야 된다. 맞아요. 근데 왜 이준석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통합론을 얘기하냐? 그래서 천하람 여론이 좋아지니까 바로 방송에서 천하람도 통합론파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 팬코 가서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천하람도 통수를 쳤어? 우린 누굴 믿어야 돼? 바로 이랬거든요. 이준석 씨는 이제 그걸로 만족했겠죠. 일단 얘가 올라오는 건 못 참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씨도 그걸 알 텐데 왜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방선거를 당연히 뭐 준비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실제 준비할 수 있는지 뭐 제명이 실제 이루어질지 뭐 저는 그런 것보다도 현재 뭐 이 청원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이니까 이게 최대한 이제 응집이 되고 에너지를 모아서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부담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심심한 사과를 이미 했다라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 떠들던데 인터뷰 다 찾아보세요. 이건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만약에 뭐 이제 그런 정치적 위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또 개혁신당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팬덤 정치를 좀 거리를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당대회를 하면 누가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개혁신당에서 팬덤 정치를 멀리한다라는 얘기를 이게 할 자격이 되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개구리가 물을 멀리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데 개혁신당은?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웃긴 게 개혁신당에서 그 지난번에 이준석이 대선 후보가 될 때 yes or no였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때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여기 yes or no가 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반대잖아요. yes or no가 맨날 본인들이 비난하는 북한이나 이런 나라의 시스템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다양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1등으로 당당하게 후보가 됐던 건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인간이 심지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팬코 그만 봐라 좀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대선 끝나고 딱 일주일 전이죠. 그때도 팬코 안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젓가락 발언은 뇌절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의 이기인 씨도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나 이거 실드 치느라 힘들었다. 맞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기했죠. 근데 웃긴 게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대선 딱 까기 전까지는 30%도 모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겁니다. 예. 요 얘기는 일단 마지막으로 짚고 저희가 이제 함께 네. 그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 하나만 딱 하고 끝날 건데 홍준표가 이준석과 내년쯤에 신당 창당한다. 요 얘기가 일단 서정 변호사 입에서 나왔고요. 이준석 의원은 신당 창당 검토한 바 없고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지사도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정치인 탑5에 들어가는 반정치의 상징이 이런. 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어떤 구태, 적폐, 비리 뭐 이런 거의 상징 같은 양반인데 네. 하나 인정해 줄 건 있어요. 네. 이용을 잘 안 당해요. 본인 이용을 하죠. 네. 네. 오히려 본인이 역으로 이용을 네. 하죠. 그게 뭐 대단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지 못할 것 같으면 같이 안 해요. 바로 손절 쳐버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다 동의합니다. 보니까 지금 정치 경력이 몇 년인데 돕고 다니잖아요. 네. 네. 주변에 남는 사람 일도 없고. 네. 근데 선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준석을 밀어주는 게 네. 국힘이 아니라서예요. 다른 이유 일도 없고요. 예. 뭐 이준석이 진짜 싹수가 보여서 무슨 소리야, 바퀴벌레는 나도 싫어하고 너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하지만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국힘에 반대돼서 보수 통합 세력으로 다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힘은 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여전히 보수지만 국힘은 지지하지 않아 라는 스탠스를 내려면 이준석이 재료로 좋아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다? 네, 아니 지금 이준석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꼬라지를 자기 눈으로 다 봤는데 그럼요. 굳이 내가 김용남 뭐 됐습니까? 굳이 내가 거기 가서 또 다른 재물이 된다? 돌았습니까? 홍준표가 정치 안 했으면 안 했지. 네네. 한때 그리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차단을 당해서 네. 이준석 씨에 대응을 하려고 네. 분명히 이 페이스북 차단 당할 일이 있겠다 하고 찾아봤을 때 나온 게 홍준표 씨였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제 페이스북 차단 좀 풀어주세요 하고 이준석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였어요 원래.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건 팬코 준천지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네네. 그 지난번에 그 지지난 대선 때죠. 네. 그때 원래 팬코 안에서 홍준표였어요. 어대홍하면서 막 눈물 맞아요. 흘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뒤에서 장난질 한 게 이준석이 맞아요. 결국 팬코 준천지들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통수를 쳐놓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팬코 이준석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진지하게 사실 이런 얘기들을 다뤄주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바라는 거라 보고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세세 이 여러 가지 원한을 좀 제대로 해결하고 가라. 네, 예. 이거 사실 그냥 뭉개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열심히 떠들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 건데 저는 이준석의 발언 전체 맥락을 지난 한 2, 3주간을 우리가 이제 후벼보면 그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하지 않았고요. 네. 후보 검증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했고 순화해서 또 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명을 하고 가지 않으면 전 나중에 또 다른 국회의원이 똑같은 식의 발언을 또 해놓고 윤리위를 연애 만회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명이 아니더라도 네. 그에게는 정치적인 파면과 동시에 사회적인 파면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공론회장에 이런 사과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100%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사죄 이걸 하지 않고 지금 뭉개고 가잖아요. 저는 이준석이거나 이준석을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을 쓰는 방송국 제작진이거나 이런 데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한겨레 TV에서도 저는 이제 어떤 분과의 함께 이제 그 출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상대방이 누구죠 하고 물어봤더니 이준석을 옹호하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저 이분이 나오면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준석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전 이런 분이랑은 방송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다른 뭐 이제 실제 제도권 언론에 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데이지님도 아까 그러시는데 이런 발언을 들었다는 것 자체의 그 충격,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네. 행위는 이미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저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만에 하나 이준석이 진짜 사과할까봐. 근데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거와 반대로 확신도 있었어요. 이준석의 캐릭터라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증명시켜 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언을 해보자면 내년 지방선거 걱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가 나랑 같이 해줄까?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막 각재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네. 어차피 님은 홍준표랑 같이 뭘 못해요. 사실 같이 엮여서 뭐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 특검은 아직 발의가 안 됐죠. 네. 그럼 이제 검찰이 뭘 잡고 있을까? 다른 건 다 특검으로 조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가 몇 개 안 돼. 근데 우리도 뭘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할까? 명태균이 검찰에서 뭘 불었을까? 그러게요. 그 불었던 내용 중에 누가 들어있을까? 누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저는 제명 청원보다 체포동의안이 빠르다. 맞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이건 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형사적 위기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위기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사회적으로도 또 사실 언론이 공론장에 더 이상 소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르르 하지 않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문화전쟁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뭐 현실 정치를 안 한다 계속 이 말씀드리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법과 제도로 사실 이거 막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문화전쟁 차원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뭐 fem코 같은데 지금 뭐 아예 폐쇄시키려고 한다부터 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설 토토 문제가 생각보다 공론화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조만간 이제 그 공론화가 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여름 기간 동안에는 지금 굵직굵직한 특검들 하고 여름 휴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국회에서도 국감을 준비하는 시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과연 뭐 팬코 운영진들, DC 운영진들 각각 그리고 또 다른 뭐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스타, 스레드 이런 데도 지금 너무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국내 대리인 제도라든지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서의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던 건데 그건 그거대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코 사설 그 토토 문제도 운영진이 일단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또 전해드린 게 있어요, 증거를.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되면 여기에 좀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코 애들이 보면 얼마나 열받을까. 예전에는 희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1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야야 병목금에 병목금 막 맨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희두가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리고 저 사실 지난 주말에도 그 펜코 잉토 문제는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희두 이사님이 썼던 게시물 처음부터 펜코 잉토, 잉여 포인트, 잉여 토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같이 읽으면서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일단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실제 이게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게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게 실제로 지금 인터넷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OTT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토렌트 같은 데서 이거랑 사실 좀 그림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뭐 팬코 하나로 보이지만 훨씬 더 큰 문제다. 이걸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알림이 황희두도 많이 봐주시고 당연히 대한뉴스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뉴스에서 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꺼냅니다. 그래요? 제발 좀 그만하라 그래도 저는 1회당 1 이준석은 꼭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회당 2준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되게 동네북이 됐더라고요. 뭐 어딜 봐도 다 근데 사실상 좀 로키 행보는 맞아서 본인도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의 반경 자체. 최근에 그거 봤어요? 이 얘기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이제 지 딴에는 이제 나 괜찮아. 나 뭐 이렇게 공격당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도 난 살아서 헤쳐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지 SNS에다가 그거 뭐야 현수막 거는 사진 올렸잖아. 현수막 거는 사진 보는데 거기 현수막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구들이 없는 거예요. 뭐 출처라든지 여기 게재 기간이라든지 누가 보고 그것도 신골 때렸어. 야 진짜 꼼꼼하다. 불법 현수막. 그래가지고 신고를 떼들어 맞았네. 그럼 신고를 맞고 나서 보니까 이준석이 이런 신고를 여러 번 당했더라고. 맞아요. 누적된 게 있죠. 지금까지 현수막을 거의 반 불법으로 새벽에 나와서 그냥 지들끼리 걸었던 거야. 맞아. 높이 문제부터 해서 되게 심각한 거 많아요. 이게 현수막 잘 따져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쌩까고 한 거지. 근데 이랬다가 전 국민의 밉상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런 SNS 게시물을 하나 올려도 사람들이 뭐 흠잡을 거 없나? 이 새끼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큰일 났다. 어떡할래 너 진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네. 저는 이제 국민 비호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로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여의도 금쪽이, 준 쪽이, 네. 오은영도 못 고쳐 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본인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예, 이제 아까 아마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몇 번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발언 하나 하면 갑자기 막 들어가고 네네네. 이게 사실 딱 그냥 팬코 준천지식이에요. 제가 이거 키보드 워리어 방식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네네. 비슷한 유형이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제 맥락을 제거하고 예. 그냥 단어 하나 꽂히면 나도 행동 하나 꽂히면 예. 그걸로 막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웃는 게 그냥 웃는 건데 괜히 그냥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엮어버리면 되게 이상한 의미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예. 근데 이걸 밥 먹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정치 기반으로 삼는 게 이준석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민낯이 그대로 보여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팬코 준천지들이 저를 보면 막 열받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자체도 이준석이 거울이다 이건. 네. 이준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예.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황희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민주당도 황희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아유, 이제 그런 아닙니다.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귀한 줄 알고 데려다가 막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54만 2,136명 이야. 오늘 이 시간까지 네. 누적이 됐습니다. 내일 아마 자고 일어나면 56만 명쯤 돼 있을 거예요. 자, 멋있다. 250명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순서였고요. 6월 11일 정치 야시장이었습니다. 우리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 없다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